안녕하세요. 눈높이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가처분은 뭐가 다른지 설명할 건데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피보전 권리가 뭔지 알아야 하고, 또 피보전 권리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안 소송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눈높이 사무장이 있으니까요. 오늘 설명을 듣기 전에 이걸 염두에 둬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교과서적이고 실무에서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한데, 사건 발생의 순서 딱 3가지만 기억해 두자고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보존 처분이 완료됐다. 두 번째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 세 번째로 본집행에 이어서 강제집행에 들어가려고 한다. 기억하세요. 보존 처분, 재산 빼돌리기, 본안소송에 따른 강제집행,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여러분, 보존 처분이 뭐라 했어요? 재산을 묶어두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재산을 왜 묶어둬야 하죠?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소송을 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버리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미리 재산을 묶어둬야 나중에 소송에서 이겼을 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송, 다시 말해 보존 처분과 관련이 있는 소송을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본안 소송도 소송은 소송인데 보존 처분과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보존 처분과 별개 절차이긴 하지만 보존 처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본안 소송이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보존 권리는 보존 처분을 통해서 보존을 받게 되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나중에 제기하게 될 본안 소송에서 청구하는 권리, 본안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이 바로 보존 처분에서의 피보존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안 소송에서 이겨서 무언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보존 처분에서 피보존 권리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안 소송과 피보존 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겠죠? 보존 처분을 신청할 때 피보존 권리의 기재는 필수 사항인데, 보존 처분 신청서에 기재하게 되는 피보존 권리는 나중에 제기하게 될 본안 소송에서 청구하는 권리와 같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보존 처분에서의 피보존 권리와 본안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이 약간 다르더라도 본안 소송에 따른 강제 집행에서 보존 처분을 써먹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여기서 보존 처분을 본안 소송에 따른 집행에 써먹을 수 있다는 말의 뜻은, 본안 소송에서 이겨서 보존 처분을 해둔 이 재산의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보존 처분이 완료된 이후부터 본안 소송에 따른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전까지 요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존 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본안 소송의 내용과 크게 달라서 보존 처분을 써먹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다들 아시겠죠? 어떤 재산에 보존 처분을 해뒀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처분이 완료된 이후부터 본안 소송에 따른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 사이에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팔아버린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존 처분에서의 피보존 권리와 본안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걸로 인정되면 보존 처분을 써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가압류와 가처분을 반대로 해놓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가압류를 해야 될 때 가처분을 하거나 가처분을 해야 되는데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피보존 권리가 완전히 달라서 보존 처분을 써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가압류를 해야 하고 어떤 때는 가처분을 해야 할까요? 그건 피보존 권리가 무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보존 권리가 돈과 관련된 것이면 가압류, 피보존 권리가 물건 자체에 대한 것이면 가처분을 하는 게 맞는데요. 이것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안 보고 오셔도 됩니다. 보존 처분을 해두려고 하는, 즉 묶어두려고 하는 재산이 돈이냐 물건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보존 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돈이냐 물건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똑같이 아파트에 보존 처분을 하더라도 내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할 때는 가압류를, 그리고 아파트 자체를 가져오려고 할 때는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똑같은 이행 단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를 해야 할 때가 있고 가처분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나한테 아파트 소유권을 온전하게 이전해 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원하고 있는 게 얌마 잔금은 내가 치를 테니까 아파트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해 줘 임마 라고 원할 때에는 돈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파트 자체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피보전 권리가 물건 자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얌마 너 나한테 제대로 된 소유권 이전할 수 없는 거 맞지? 얌마 아파트 소유권 다 필요 없고 내가 너한테 준 계약금 2배 돌려줘 임마 라고 원할 때는 돈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피보전 권리가 돈을 달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보존처분에서의 피보전 권리가 뭔지, 또 본안소송은 뭔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겠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